전쟁 끝내고 우크라이나랑 화해하고 만약 중국이 대만 칠 때 러시아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중국 땅 나눠 갖자. 러시아, 미국, 인도, 대한민국 이렇게.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당국이 중국에게 군수물자를 비롯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못지않게 러시아가 싫어할 만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며 러시아는 중국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중국이 30년간 쌓아올린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경제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란히 서방 세계의 견제를 받는 두 국가의 단일 대우가 왜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익을 보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던 중국은 서방 세계의 연이은 보이콧을 받았지만 동맹인 러시아와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은 올림픽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시진핑 주석에게 알렸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올림픽에 악영향이 갈까 우려해 시 주석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올림픽 이후로 미뤄달라 부탁했습니다. 처음부터 푸틴은 올림픽 이전에 땅이 단단하게 얼어있는 기간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올림픽 이후면 우크라이나 땅은 진흙으로 변하여 기갑 전력 사용에 큰 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탁으로 러시아는 침공을 뒤로 미뤘고, 러시아는 예상으로 고전하면서 중국의 군수물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눈이 너무 많았고, 러시아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원을 하기엔 미국의 감시자산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었기에 러시아를 몰래 지원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군수 지원을 감행할 경우 참전으로 간주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중국이 러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당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면서 휴지 조각이 된 자국의 루블화를 사용하지 않고 위안화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도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달러가 귀해진 러시아 현지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자 위안 화폐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수출 위주의 중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고 싶어 했지만, 최근 경제난을 겪는 러시아라는 폭덩어리가 생겨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얌전히 굴면서 중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중국 당국은 급기야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러시아 입장에서 서운해할 만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게 매우 실망한 러시아는 중국의 영원한 숙적인 인도에게 러시아산 최신식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계약한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500 방공 체계는 정확하게 중국을 노리고 있으며 S-500의 레이더로 중국의 핵심 시설을 모두 탐지할 수 있어 러시아와 인도의 밀착 관계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거나 말거나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제 T-90 전차를 2100대, T-72 전차를 2400대, 합해서 4500대가량의 러시아 전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러시아 BMP 장갑차 3000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운용하는 러시아 기갑 전력만 7500대에 달하며 항공 전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도 공군은 러시아 수호의 전투기를 300대가량 운용하고 있으며 미그기 시리즈도 200대 이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와 공중금 유기 시스템 역시 러시아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는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 국가입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제 전투기의 원형은 러시아 전투기이며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도입하여 개량한 뒤 사용 중이지만 엔진의 성능이나 출력 등이 러시아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투기를 훨씬 압도하는 러시아 전투기를 중국의 영원한 숙적인 인도에게 판매한다면 중국과 인도의 충돌 상황에서 중국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인도에 대한 일부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현지 생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와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러시아의 돈줄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대 주주로 설립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시아 투자은행의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위한 은행으로 105개 국가가 참여한 다자간 개발은행이며 이사장은 중국의 재정부장인 류군이고 총재는 중국 재정부 차관 출신인 진리친입니다. 이 밖에도 고위급 핵심 인물들은 모두 중국 출신이거나 중국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시아 투자은행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인하 투자 회원국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러시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투자은행에 대한 지분을 7%가량 보유 중이고 교통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해 5억 달러를 대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협력적으로 나서던 중국이 경제적 손해가 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러시아 제재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중국의 이런 배신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며 러시아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중국 국채를 매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과 위안화에 대한 비중을 높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자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 시장에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에 따른 정치적 불안 요소부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와 기업 활동 중단 등 악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금융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도 3월 말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많다며 중국 경제와 러시아 경제가 동기화된 가운데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는 만큼 중국 경제도 러시아 경제를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지속되면 중국 위안화의 강세 현상이 이어져 수출 위주의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한 번 엮였다가 30년간 쌓아올린 중국 경제가 한 번에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이제서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 석유화학 국영기업인 중국 석유 화공그룹 시노펙은 3월 말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석유, 화학 투자와 천연가스 시장 합작 투자를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시노펙이 중단한 러시아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부르와의 협력 프로젝트로 중국이 사용할 천연가스, 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시노펙의 러시아 손절엔 중국 정부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중국에서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하게 될 경우 유럽이 도입한 러시아의 가스관처럼 중국 역시 러시아 에너지에 종속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도 사용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러시아 천연가스가 저렴하다고 덥석 계약할 경우 차후 러시아와 부딪히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유럽과 비슷하게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월 푸틴과 시진핑은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도입에 합의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속담이 있듯이 러시아가 어려울 때 중국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 양국의 관계는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에너지가 유럽과 중국에서 외면받고 갈 곳을 잃어버리자 인도가 저렴하게 구매하겠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으로 국제적인 고유가 시대가 열렸지만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 고객처를 잃은 러시아 당국은 인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인도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수락한 상황입니다. 인도 현지 언론 매체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국영 인도 석유공사와 힌두스탄 석유공사가 최근 각각 300만 배럴과 2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현재 시가보다 20에서 25달러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도 역시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이 거의 없는 국가로 7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도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가까운 중동 지역의 석유를 주로 이용하고 멀리 있는 러시아산 석유 사용 비중은 3%에 불과했지만 러시아산 석유가 저렴해지면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규모가 있는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을 사용하자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나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도 러시아가 받는 수준의 제재와 자금, 동결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실행되면 러시아 경제는 물론 러시아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국, 인도 역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의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많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교류가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노리고 러시아 내 한국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러시아 내 자동차 점유율 2위와 스마트폰, 전자제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다시 제 실력을 내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중의 일부 의견. 푸틴이 물러나고 미흡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보상한다면 러시아는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요. 30년 전으로 되돌릴 게 아니라 아예 중국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 중공 말개미들 청소해다오. 그렇게만 한다면 푸틴 찬양하마.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말고 중공을 침공했어야 됨. 푸틴은 전 세계적으로 응원받았을 것.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등 돌려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 지켜볼 만하겠군. 러시아와 인도 손잡고 중국 박살내 버려라 옛곡 우려땅 한국이 찾아오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